자,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얘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 번째 순서, 제일 마지막 순서는요. 좀 심각합니다. 대장동 대신 대선 자금, 검찰의 공작 수사가 시작됐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참 말씀드리기가 참 거시기 하네요. 자, 이게 이렇습니다. 예.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거의 중계 방송을 해드리다시피 대장동 관련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그 핵심은 그거죠. 유동규가 오늘 재판에 나와서 뻘소리 했다. 뻘소리 한 건 둘째치고 지금까지 지가 했던 말을 다 뒤집어 버렸다. 안 그래도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 오는 순간 증거 능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서 법정에서 정말 진술을 잘해야지 겨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까 말까인데 법정에 와서 완전히 깽판을 쳐버렸다. 도대체 무슨 말이 어디가 맞는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그 많은 얘기들 다 뒤집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들이 지금까지 정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보도했던 그 내용들이 법정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 다 뒤집혔다라는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튼 대장동 수사, 대장동 재판은 이미 망한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로서는 계속 여기에 붙잡혀 있을 수 없고요. 이것만 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빨리 옮겨가야 해요. 문제는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 수사를 또 대장동 재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거 대장동이 그냥 대장동이 아니잖아. 제1당, 원내 제1당, 우리나라 제일 국회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원내 제1당의 당 대표를 상대로 해서 시비를 건 사건입니다. 심지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검찰은 아작이 날 겁니다. 재판 혹은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대대적으로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몰라요. 아니, 이 부분에서는요,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검찰이라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빠져나오면서도 대장동 수사를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는, 대장동 수사에서 빠져나왔지만 대장동 수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한 발 정도는 담궈 놓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무언가를 지금 현재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대선 자금이더라. 이 대선 자금에 대한 검찰의 공작 수사가 시작이 됐다. 이 대선 자금이라는 검찰의 공작 수사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통합할 거랍니다. 코인, 쌍방울, 백현동, 돈봉투, 김남국까지 다 몰아서 하나로 버무려 놓고 마치 비빔밥처럼 배배 휘저어 놓고 이것이 대선 자금 수사다라고 몰고 갈 거라는 겁니다. 비빔밥 수사지, 한마디로.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돈봉투 사건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정말 요란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 녹취 파일이 공개됐고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급거 귀국해야 됐고요.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은 탈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흐지부지예요. 송영길 대표 귀국하게 하라고 쌩 난리를 쳤는데 막상 귀국을 했으나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소환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탈당을 했는데 아직까지 검찰 소환 조사도 마무리 안 됐어요. 윤관석 의원만 겨우 소환했고요. 이성만 의원은 다음 주나 가야 소환된답니다. 도대체 시작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이렇게 한대? 그 사이에 돈봉투 사건은 벌써 국민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수박들은 돈봉투 사건의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비난을 지지율이 떨어졌다대? 근거 있어요? 아니, 돈봉투 사건 실체는 있냐고. 공작이었잖아, 공작.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작인 거 아닙니까? 실체가 있어야지 공개를 하는데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부터 한 게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었어요. 자, 여하튼. 자. 잠깐만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2021년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를 뽑는 대선 경선을 맡을 당대표였다.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했다. 대선 경선을 맡을. 자,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이재명이잖아. 패배한 사람이 이낙연이죠. 왜 이 돈봉투 사건에서 이낙연 쪽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송영길의 발목을 잡고 송영길을 그 궁지로 몰아넣었는지 좀 나오는 얘기 같죠. 좀 뭔가 좀 잡히죠. 지금 검찰이라든지 조중동에서 떠도는 얘기가 그겁니다. 2021년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당대표였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라고 주장을 해.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낙연 쪽이 계속해서 송영길을 공격한 이유. 이낙연 쪽에서 계속해서 이 돈봉투 사건을 이재명을 삼는 포인트로 삼는 이유.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돈봉투 하는 이유. 실체도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 최근에 검찰이 대선 경선 기탁금이라는 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는데 김용은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줬고 이재명은 그걸 가지고 경선 기탁금으로 썼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 연결고리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유동규한테서 김용이 돈을 받았는지도 불확실하고 설령 받았다 치더라도 김용이 이재명한테 줬다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만나기라도 해야 되잖아. 지금 뭐만 있다? 예, 유동규하고 만났다고 주장하니까 유동규가 주장하는 날이 6월 28일인데 하필 그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기탁금 1억 원을 은행에 입금을 해요. 날짜가 겹쳤네?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검찰이 이거를 시비를 털고 있어. 뜬금없이. 그것도 이번이 세 번째. 이미 2번 이상 소명이 됐는데 세 번째 또 주둥이를 털고 있어. 왜? 근거도 중앙일보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런 식이죠. 자,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이것을 언론에서 왜곡, 과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걸 그대로 조중동에서 받아먹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계속해서 대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연일까? 자, 김남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의혹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정치 자금에서 뭐로? 대선 자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김남국 코인은 이재명 대선 자금이다 라는 식의 그런 주장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분명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애시당초 김남국을 노리는 것 자체가 이재명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 고리가 이제 대선 자금을 여기서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원래 있던 돈은 뭔데? 네, 원래 있던 돈은 대장동에서 나온 돈이다 이렇게 할 거야.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대장동에서 나온 돈을 대장동에서 나온 돈을 이재명이 가지고 김남국한테 줬고 김남국은 그걸 코인으로 돌려가지고 세탁을 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예, 분명해. 대선 자금 세탁용? 예, 그럼 원래 자금의 출처는 어디? 예, 대장동이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뻔해. 지금 벌써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미 죽은 대장동 사건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미 유동규가 망쳐버린 대장동 사건을 되살릴 수가 있다고. 그 방법이 이건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코인 수사가 한동훈의 기획이다, 한동훈의 공작이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김남국 코인도 일단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 코인을 대선 자금 세탁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건 대체 어느 놈 대가리에서 나왔을까? 이런 대가리를 굴릴 놈은요, 한동훈밖에 없어요. 자, 대선 자금, 코인, 대장동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대장동에서 발을 뺐으나 다시 대장동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대장동으로부터 벗어났으나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그런 정말 묘수 같은 게 코인과 대선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김남국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김남국한테서 벌어지고 있느냐? 왜 위정현이냐 변창호 같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랍시고 떠버릴 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언론들이 다 받아 쓸 수가 있느냐? 이유는 이거거든. 공작인 거죠. 자, 코인 논란이 나비 효과,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래. 야, 웃기는 소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세계일보는 아예 이렇게 썼어. 왜 정치자금 의혹을 키우느냐? 이재명이 김남국을 왜 제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김남국을 제명 안 하는 이유는 대선 자금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대선 자금이 들킬까 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몰고 가.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에 몰려가지고 이재명 의원이 김남국을 제명한다든지 내쫓는다든지 하면 어찌 될 것 같다? 봐라, 우리가 의혹 제기한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하자 그럴 거예요. 여기에 자꾸 부하내동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수박이죠. 수박들이 나서는 거지. 야, 읍참마속해라. 김남국의 목을 쳐라. 그래야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웃기고 있네. 김남국의 목을 치는 순간 바로 그럴 거야. 것 봐라. 뭔가 실체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괜히 김남국 목을 쳤네. 라는 식으로 할 걸. 자, 이거를 수박들은 모르느냐? 알아.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된다. 이러든 저러든 다음 단계가 무엇이다. 자, 김남국 목을 치면은 친다고 대선 자금 수사를 할 거고, 안 치면 안 친다고 대선 자금 수사를 할 거야. 그게 지금 검찰의 계획이고, 그게 수박들의 꼼수예요. 아유, 진짜 개 같은. 여하튼 간에. 자, 여기에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물고 가고 있는 것이 조중동이고 언론이죠. 여하튼 자, 검찰은 이렇게 대장동에서 빠져나와서 대선 자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은 벌써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어요. 자, 앞으로 아마
검찰은요, 이걸 다 대선 자금으로 묶고 돈봉투도 김남국도 코인과 대선 자금으로 함께 묶으면서 대장동으로 이어갈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연결이 된다라고.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예. 친노, 친문, 친명 돈줄력 적힌 이정근 노트. 자, 이 얘기를 또 끌고 나올 겁니다. 벌써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정근 노트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삼류 찌라시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류 찌라시임에도 이것을 검찰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이거를 여기저기 뿌린 이유는 뭐다? 이걸 가지고 공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작. 황당무계한 내용밖에 없지만 공작으로 할 때는 공작에 쓰기 위해서는 황당무계도 상관없어. 솔직히 지난번에 여러분 그 민주노동당 민노당 아니 통합진보당 해산 때 그 RO 그거 여러분 안 황당했나? 그거 진짜 황당한 얘기 아니었어요? 예? 진짜 RO고 그게 진짜 중요한 모임 같으면 몇백 명씩 그렇게 모이나? 아니 RO라며 RO 전위 조직이라며 전위 조직 전위 조직인데 그 전위 조직에 그 전체 모임을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전체 모임을 전위 조직이 전체 모임 하는 것 자체가 틀렸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비밀 조직인데 그걸 어떻게 전체 모임을 합니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흩어놔야 되기 때문에 되는 데인데 그걸 어떻게 전체 모임을 해? 전체 모임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려 먹었죠. 두 번째 그 자리에 그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 그게 전위 조직의 모임이래. 그게 RO래. 예. 황당했죠, 일단. 황당한데 그 황당한 내용 가지고 정당 하나를 날려버렸어요. 제가 저기 그 민주노동 통합진보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NL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상당히 싫어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던 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즉 검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이런 놈들은 내용이 아무리 황당해도 지들이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거면은 그냥 씁니다. 따라서 이정근 노트 이것도 얼마든지 아무리 엉망이고 삼류 찌라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쓸 겁니다.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재명 7인 해가지고 누구누구로 막 써놨네? 여기에 김남국 이름이 떡하니 나왔다는 거야. 김남국이 자금책으로 나왔대. 참, 웃겨 죽겠어 진짜. 아유 진짜. 웃겨 죽겠어. 근데 이 웃겨 죽겠는데 이게 지금 통용이 될 겁니다. 결국에 지금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벌써 지금 쌍방울과 대북송금, 그 다음에 이재명 코인 이렇게 엮어가지고 기사 쓰는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대북 코인이 사실이면 은행 기업 파장 커진다는 둥, 심지어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 했나 뭐 의혹 제기를 한다는 둥, 막 이렇게 지금 떠벌리고 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걸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즉 대북 송금과 코인과 쌍방울 대장동까지 엮어서 지금 검찰이 공작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낙연계와 상당히 교감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인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이걸 자꾸 이재명 대표로 이어가려고 하는 대선 자금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이 양상 자체가 실은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를 현재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게 누구다? 이낙연계입니다. 이게 과연 아무런 교감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낙연계의 행보가 검찰과 상당한 교감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지금 계속
김남국을 두들겨 패고 있는데 김남국을 두들겨 패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게 이낙연계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계가 부추기고 있는 근거라는 것이 아까 제가 정말 희한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변창훈이 위정현이니 이런 사람들이 떠버린 얘기들, 정말 책임감 없고 근거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거를 그 근거로 삼아 가지고 김남국과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일정한 교감 없이 가능한 걸까요? 교감이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할 거고요. 그걸 핑계 삼아서 이낙연계는 이재명 물러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돌리겠지.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누가 당권을 잡든 민주당은 개아작이 나거든요. 그런데 설령 그 자리에 이낙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 아니 지지자들로부터서도 외면당할 거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낙연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라도 지가 당권을 잡으면 차기는 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검찰 눈에는 보이겠지. 그렇게 해서 이낙연 네가 당권 잡으면 넌 한동훈한테 져 이 새끼야. 하지만 이해관계는 딱 맞아 떨어지겠네? 그죠? 자, 참. 아유, 속상합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